자, 그다음에 12, 13.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고 질문에 답변하시오. 자, please put the above sentence in order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장을 이제 순서대로 연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A번 보시게 되면 then it was brought to me last Monday. 그래서 자, 지난주 월요일날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뭐가 전달되는 거, 뭐 그래서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 앞에 지금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이 지금 불쑥 A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A 앞에 나올 수 없고요. 그다음에 I'll confirm the payment tomorrow. 그래서 자, 내일 바로 결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결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번 탈락. 그다음에 10번 보시게 되면 the invoice went wrong address 되는데 자, 그러면 A 지금의 청구서가 지금 시카고 사무실로 잘못 왔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잘못 전달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듯하죠, 그죠? 지금 딴 주소로 가야 되는데 그 주소가 지금 시카고에 있는 나에게로 지금 이것이 잘못 왔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그것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청구서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그렇게 승인을 했고, 그래서 바로 회계 담당자인 게일 유더스푼에게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급이 됐다. 그러니까 청구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 왔는데 그것을 나는 지난주 월요일 날 그것을 나한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청구서에 대해서 나는 지급을 하라고 승인을 했고, 그래서 지급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CADB. 자, 그래서 그거 게일 위더스푼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CADB가 가장 논리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번도 역시 I okayed payment. 내가 지급을 승인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지급 승인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쑥 D가 앞에 나올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게 되면 자,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은 어떤 서신에 대한 답장이다.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correct about the previous letter? 되겠어요. 자, 이전의 서신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에게 어떤 지급을 독촉했겠죠. 지급을 독촉했거나 어떤 지급 상황에 대해서 조회를 한 거죠. 조회를 하니까 지금 매수인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여기서 온 청구서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엉뚱한데 지금 게일 유더스푼에게 그것을 보냈다.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지금 이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지급을 독촉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급 상황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보시게 되면 if a volume discount라는 것은 어떤 주문량 이상을 주문하면 어떤 특정한 양의 이상을 주문하게 되면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볼륨 디스카운트가 되겠고, 보통 뭐 트레이드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퀀티티 디스카운트 뭐 이런 말도 하게 되죠. 그래서 볼륨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주문에 관한 내용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is there any way the order can be delivered within 2 weeks 해서 자, 2주 이내에 그것을 뭐 인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인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3번 it has been more than 15 days after your receipt. 자, 귀사가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 수취한 날로부터 자 15일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장이 쫙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금에 대해서 지급 상황을 조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3번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은 letter of guarantee의 일부분이다.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죠.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그래서 보통 이제 LG라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중국이란지 동남아 같이 이렇게 항해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런 서류보다 운송 서류죠.
운송 서류.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되겠죠. 자, 운송 서류보다 지금 화물이 먼저 와가지고 물품을 탈 수 없는 경우에 개설은행하고 개설 의뢰인이 서로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선사에 제시를 해가지고 바로 운송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인도받는다 이런 얘기죠. 먼저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선사에 제시한 서류가 바로 이제 L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hoose one that has the right match for the underlined ones A and B. 그래서 자, 괄호 하나 A하고 B하고 서로 잘 연결된 것을 골라보시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as soon as the original bill rating corresponding to the above cargo 되어 있어요. 자, 상기 화물과 상응하는 원본 선화증권을 comes into our possession.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원본 선화증권이 상기 화물과 관련된 원본 선화증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면, you shall surrender the same to you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surrender라는 말은 이제 제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물건을 찾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오리지널 운송 서류가 이 화물에 대한 운송 서류가 이제 오게 되면 그것을 same to you, 동일한 운송 서류를 same to you, 기사에게 그것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upon our liability here under shall cease.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본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개설의뢰인하고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선사에게 이제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바로 문구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것은 바로 은행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은 누구에게 LG 준다고요? 바로 선사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선사는 바로 캐리어, 운송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뱅크, 캐리어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돼 있어요. 자, 다음 서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지금 requesting us to extend credit. 자, extend credit 하게 되면 이제 신용 공여, 이렇게 신용 공여, 멋있는 말로 자, 신용 공여 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는 외상인데 외상 거래. 자, 우리에게 외상 거래를 요청하는 기사의 7월 27일자 서신을 우리가 잘 받은 다음에 자, 당사는 기사의 그런 재정 상태에 대해서 기사가 우리에게 주신 크레딧 레퍼런스, 신용 조회처 네 곳의 신용 조회처에 기사의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we have been informed, 우리가 받아봤는데, 하지만 기사는 experiencing considerable financial difficulty making prompt payment. 자, 여기서 prompt payment은 이제 제때에 지급하는 거야. 적시 지급이라고 하죠. 제때에 지급함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상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1번 to reject request credit extension 해가지고, 자, 외상거래를 거절하기 서신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to request credit extension, 외상거래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to inquire about financial stability and credit situation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신용 상태에 대해서 조회하기 위해서, 이미 조회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to request reference for credit check 해서, 자, 신용 조회를 위한 신용 거래처를 요청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조회가 다 끝났어요. 정답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됐어요. 자, 다음은 매입 신용장에서 이제 발행되는 어음의 일부분이다. Who is A? 이제 A는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환어음의 이제 만기일은 1나무 180일, 180일 출급, 자, 환어음인데, 이 환어음의 금액을 pay to A에게 주세요. or order the sum of. 그래서 다음의 금액을 바로 이 A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환어음의 일부 문헌이 되겠는데, 그 환어음은 바로 뭐냐면 지급 위탁 문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는 선적수 서류하고 환어음을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그것을 매입을 한 다음에 바로 수입자에게 선지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자는 자신이 이미 매입 의뢰액을 선지급 받았으니까 난 돈 다 받았다. 개설은행에게 나한테 돈을 주지 말고 바로 이 매입은행에게 돈을 줘라라고 지급을 위탁하는 문헌이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pay to 줘라. 누구에게? 바로 매입은행에게. 그러니까 4번 negotiating bank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우리 이론 강의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17번. 자, 주어진 단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나 묻고 있죠. 자,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except for import duty에서 수입 관세를 제외하고 되는데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니까 매도인은 관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except for import가 틀렸네요. 그다음에 CFR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except for export duty 돼 있어요. 수입 관세를 제외하고 그건 아니죠. CFR 같은 경우는 바로 매도인이 이제 수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수출 관세가 있다면 그것도 매도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관세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지금. 그다음에 EXW 보시게 되면 자, 매수인은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언제 그러냐면 once the goods have left the seller's factory or warehouse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고 안에 일단 물품이 놓여진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운송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 창고 인도 조건의 EXW 조건을 잘 설명해 놓고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B번 4번의 FOB 본선 인도 조건인데 자, 매도인은 모든 운송 비용을 바로 본선에 선적할 때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도착항에서의 수출 통관을 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도착항에서의 수출 통관이 아니고 임포트 도착항에서의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설명을 해놓고 있는 EX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어떤 서신의 일부분이다. 이 서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자, 그래서 귀하의 불만을 표시하신 8월 25일자 서신을 잘 받고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지금 기사의 주문 넘버 381번을 아직까지 execute 그걸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공장의 작동이 수주 동안 suspended 멈춰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의 스트라이크 파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왜 아직까지 우리 주문에 대해서 인도해주지 않냐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지니까 지금 왜 선적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1번 to inform the delay of shipme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네요. 자, 그다음에 19, 20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choose one that is not correct according to the letter below. 자, 하기 서신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자, 당사는 2015년 7월 25일자 기사의 팩스를 잘 받았습니다. 자, regarding 바로 어떤 거냐면은 지난번 어떤 거냐면 regarding your request for extending the latest shipping date and expiry date. 그죠? 자, latest shipping date 최종 선적이라고 expiry date 신용장의 유효 기간을 extending 연장해 달라는 그런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though the goods are urgently required for us to distribute에서 이 물품을 지금 urgently required 시급인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잠재 고객에게 이것을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물품이 시급하긴 하지만은 지금 기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through internal meeting 돼 있어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받아들이겠다. Considering our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 그동안의 우리의 오랜 사업 관계를 고려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한 얘기는 지금 선적일자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죠. 유효기간을 이제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연장해도 어떻게 돼요? 그럼 선적일자가 그러면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춰지는 거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이 늦춰진 만큼 연장을 해주는 만큼 이제 물품을 늦게 받잖아요. 늦게 받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수입지에서 이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 판매함에 있어서 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도 빨리 지금 수입지에서 우리 고객에게 빨리 물품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은 내부 회의를 한 결과 니하고 나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너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we hope that this kind of trouble would not happen in the future anymore.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자, 민화할 한편 우리는 지금 신용장 조건 변경서를 우리가 첨부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which has already been sent to our bank for your reference. 네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신용장 조건 변경을 해달라고 개설은행에게 우리가 보냈는데 그 보낸 거에 대한 뭐 사본이겠죠. 그것을 조건 변경서를 내가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 변경 신청서를 지금 은행에다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매도인에게 보낸 서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This is referred to letter requesting an amendment RC에 대해서 신용장 조건 변경에 대해서 요청하는 서신에 대한 답장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writer 작성자가 되겠죠. 이 작성자는 이 편지와 함께 신용장 조건 변경서를 동봉했다. 지금 동봉했다고 좀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e writer has already requested his bank to amend RC. 그러니까 지금 이 작성자는 벌써 이미 지금 신용장 조건 변경 신청서를 sent to our bank 우리 거래은행에 이제 보냈다 했으니까 3번도 맞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4번 되겠는데 자, 수신자는 지금 최종 선적이라고 지금 신용장의 유효일에 대해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 연장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장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0번 또 보시게 되면 we take pleasure in telling you.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지금 should have another inquiry 새로 어떤 조회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 5월달에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제품과 동일한 스트럭처럴 스틸 하게 되면 강관. 그래서 어떤 그 철강이 돼요. 철강에 뭐 300톤을 이제 받고 싶다. 그래서 if we can execute the order at the same price terms, 그래서 we would execute the proceed at once. 그래서 앞에 지금 링컨을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받았는데 꽤 이제 마음에 들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이 주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오케이 한다면 우리에게 즉시 그것을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기사가 상기에 이런 조건대로 그러니까 앞에 보내줬던 것과 같은 가격으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kindly email us your current lowest CFR Hong Kong price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줄 수 있는 바로 홍콩항까지의 운임 지급 인도 조건의 가격으로서 최저 가격으로 다시 이제 견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제 앞에 받았던 제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주문을 하고 싶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새로 견적을 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the purpose of the letter is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order 돼 있어요. 자, 주문의 승낙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지금 같은 가격으로 주문했는데 그것을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작성자는 또 다른 거래 행위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before 이전에 했던 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this is counter offer requesting to reduce the price. 그래서 가격의 할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반대 청약이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거리가 멀죠. 그래서 3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자, choose one that is not appropriate for the blank. 자, 괄호 안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자, 인코텀즈 2010에 따라서 이러한 under blank rule 이러한 규칙 하에서는 named phrase 지정 장소라는 것은 is the place where delivery take place. 그래서 인도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where risk pas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인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바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C그룹이네요. 그죠? C그룹. C그룹은 전부 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죠. 전부 다 바로 이쪽에 출발지를 선적항의 본선에 인도할 때 또는 이쪽에 출발지의 지정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이때 다 전부 다 뭐죠? 리스크, 위험이 종료가 되고 단지 이쪽에 어떻게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입지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비용과 그다음에 위험의 분기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 C그룹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CPT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What does the following statement explain?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Non-negotiable bill of lading 돼 있어요. 유통불가 선화증권은 수취인이 designate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to receive the goods and that 됐어요. 그래서 who is to receive the goods 물품을 받아야 할 그 수취인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가 있게 되는데 운송인은 이 물품을 오직 수취인에게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명된 자만이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운송설에 보게 되면 콘사인이가 있단 말이에요. 선화증권에 콘사인이 수취인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딱 적혀 있으면 이것은 배설을 해서 제3자에게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non-negotiable 비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통 불가 선화증권이 되겠고, 아울러서 이렇게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딱 기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명식 선화증권. 그래서 straight BR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오더 BR 같은 건 지시식 선화증권 하니까 이것도 자유롭게 유통이 되는 것이고, 온보드 BR 역시 본선인도 선화증권 돼가지고 역시 이것도 유통 가능, 니고시able 빌이 되겠고요. 그러면 리시드 BR 이것은 정식적인 선화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수치를 주장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권리증권의 효력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자,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그래서 while a promissory notice financial statement in favor of the pay drawn by the person who owes the money. 그랬는데, 자, 여기서 promissory note라는 것은 바로 약속어음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financial statement에서 금융수단인데 바로 뭐냐면, 금전의 채무를 가진 자, person who owes the money, 금전의 채무를 가진 자가 수취인을 여기서 말하는 in favor of pay죠. 수취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금융수단에 비해서 이것은 unconditional order 돼 있어요. 바로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되는데,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나왔으면 이건 바로 환음이 되는 것이, 이 뒤에까지 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unconditional order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하면 바로 환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많이까지 빼고 이 부분은 뭐 해석할 필요 없이 환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고, 우리 교재에서도 이것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도 없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장만 딱 보면 이것은 환음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조건적인 지시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매입 시용장 같은 이제 그 경우에 보게 되면 수익자가 개설은행에게 바로 수취인, 여기서 말하는 수취인은 바로 매입은행을 말하죠.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근데 이것저것 조건 붙이지 말고 내가 주라는 대로 줘라.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보시게 되면 What is the latest presentation date under the following as condition? 되어있어요. 자, 신용장의 다음 조건에 따라서 최종적인 서류의 제시일은 언제인가 묻고 있죠. 그래서 선적항은 부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화항은 싱가포르. 그다음에 바로 분할 선적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리젠티드 제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적 서류 두 세트네요. 두 세트가 동시에 또 same 프리젠티 동시에 제시가 되었다. 그리고 선화증권의 하나의 발행일자는 2월 2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월 4일이다. 이랬을 경우에 최종 서류의 제시일은 언제로 이제 인정받는가 이런 걸 묻게 되는데, 자, 지금 이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군산서, 자, 군산에서 만약에 이제 만 개의 어떤 물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산에서 6,000개를 싣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자, 부산서 나머지 이제 4,000개를 실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분할 선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일한 운송선에 실렸기 때문에, 비록 군산서 실리고 부산에 실렸다 하더라도 전체 물량은 동시에 이제 도착하게 되니까 이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not allowed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해 놓은 이런 조건에도 충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0, 600에서는 어떤 운송서류를 두 조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 그때는 바로 맨 마지막, 그죠? 최종 선적일을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최종 선적일인 2월 4일이 바로 선적일이 되겠고, 그럼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해야 되니까 결국은 2월 14일이 바로 서류의 최종 제시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5번. 자, 밑줄 거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죠. We trust you will do your best to cover insurance at a moderate premium for our account 되어 있어요. 자, for our account, 우리의 부담물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보험료로 cover insurance, 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는데,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용어는 굉장히 많아요. cover insurance도 있고요. 그다음에 effect insurance, 그다음에 make insurance, provide insurance, 전부 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다인데, 위드로는 아니죠. 위드로는 어떤 의견을 철회하다, 그죠? 뭐 철회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의 그 예금 같은 걸 뭐 인출하다라든지, 또는 뭐 철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은 전혀 여기 없죠. 자,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영장문을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